이번 주 인사청문 슈퍼위크도 이제 반환점을 지난 상태인데요. 이제 관심은 대통령실이 일부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일 겁니다.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, 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요. 여권 일각에서까지 부정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해 보입니다. 이런 가운데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요, 갑질 의혹이 추가로 보도됐습니다.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던 시절에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고요. 일이 벌어진 구체적인 시기는요. 지난 2023년 7월 26일입니다.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아직 코로나가 이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기 전입니다. 그래서 이 국내 병원들에서 이 면회 제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고요. 그런데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이날 가족 면회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이 보호자 상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간호간병 병동이어서 이 코로나 PCR 음성 결과가 있어야 보호자 한 명만 면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강 후보자가 그 판정 결과도 없이 면회를 시도하자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막았고, 이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던 강 후보자가 나 국회의원이다,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겁니다. 사실 병원은 국회의원, 그것도 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 병원이 의뢰처지나 다름없습니다. 결국 병원 측은요, 이 강 후보자에게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병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게 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의 전언입니다.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던 이 강 후보자가 피감 기관이던 병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반면 이 강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후보자 측은 당시 이 강 후보자가 병원을 방문한 건 맞지만 이는 그해 8월 이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필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또 당시 이 강 후보자 가족이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. 보좌진에 대한 또 다른 갑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강 후보자가 이제 이사를 하던 날에 보좌관들을 짐을 나르는 데 동원했다, 이런 의혹입니다. MBN 보도인데요. 5년 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구로 출마했던 강 후보자는 당선 후 집을 이사했는데 이때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좌진이 동원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. 또 강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짐을 옮길 때 강 후보자 가족과 소동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언급됐다고 했는데요. 다만 MBN은 이사 당일 벌어진 구체적인 내용은 보좌진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전하지 않았습니다. 강 후보자 측은 이 보좌진들이 이사를 도와준다고 왔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삿짐을 나르는 데 동원됐다는 갑질 의혹엔 선을 그었습니다. MBN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 측은 이삿짐 센터가 있었던 만큼 보좌진들에게 도와줄 건 없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. 일단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요, 강 후보자 측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미 앞서 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내용만으로도요, 아군이어야 할 민주당 보좌진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저희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, 약칭 이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입장, 속보로 간단히 전해드렸었는데요. 정작 이 민보협 차원에서는 그제 입장문을 냈었죠. 그런데 그 입장문에서 강선우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이 수행비서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. 그 단체가 공개적으로 민보협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제 민주당 수행보좌진협의회, 약칭 수보협이라고 합니다. 이 민보협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요. 수보협은 민보협에서 낸 공지문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이 보좌진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그러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고건민 민보협 회장이 어제 SBS와 인터뷰를 통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.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민주당 보좌진들이
큰 자괴감을 느꼈고 이런 부정적 기류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그러면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요, 이제 국회 주변에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죠.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요, 국회 주변에서 강선우 의원실은 이른바 블랙 의원실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. 네,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강 후보자 의원실이 굉장히 이상한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면서 갑질 의혹 때문에 이른바 블랙 의원실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 이거 무슨 장난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요, 최근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하기 위해서 이 구명 활동에 필사적이다라는 소문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 저도 민주당 소속 아니었지만 강선우 의원실 굉장히 이상한 곳이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. 거기는 사람들이 뭐 눈만 뜨면 갈려 나간다더라. 그리고 그 의원님 일하는 것보다 그 의원님 그 신경질 내는 거 받느라고 일을 못 하겠다더라. 뭐 이렇게 개인적인 갑질하고 이런 디테일은 몰랐어도 이 의원실은 굉장히 문제 있는 의원실이다. 소위 말하는 블랙 의원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. 대통령실과 동료 의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물러나면은 나 진짜 큰일 난다. 막 꼭 좀 도와달라. 약간 구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소문은 들리는데요. 그래도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강 후보자의 구명 활동설 같은 이 천하람 의원의 주장 어디까지나 전언과 소문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강 후보자 측의 반론이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